아들이 이게 건강에 좋다네요. 심장이 양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지금 투석 중이시죠? 꿀에 들어있는 칼륨을 몸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한 컵만으로도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꿀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혹시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안에는 자녀나 손주가 미리 준비해둔 꿀 한 숟가락이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 잔을 옆으로 밀어두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나이에는 단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아주 작은 단맛이라도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신장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절제, 그리고 단맛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오히려 우리의 신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노년기에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지식을 매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도와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꿀 사용의 실수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실제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왜 꿀이 우리 몸의 귀중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식습관에 대한 작은 오해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거의 7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식사에서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거의 완전히 끊다시피 했습니다. 과자나 사탕도 먹지 않았고 단 음료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단맛이 나는 과일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드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급성 심부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혈당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이 심각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몸은 임시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사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들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여과 단위들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작은 단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김 선생님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단맛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밤낮 없이 작동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 신장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상 방법들이 때로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 꿀은 본질적으로 매우 특별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의 손에 오기 전에 이미 벌들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가공해 놓은 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당 분자들은 몸이 매우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이미 분해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꿀이 몸에 들어가면 거의 즉시 흡수되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의 분들에게 자연 꿀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은 우리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할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꿀을 사용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매우 일반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꿀의 이점을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주 익숙한 아침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아주 뜨겁게 끓인 뒤 그 안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저어서 물에서 김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바로 마십니다. 그 순간에는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고 달콤한 물 한 잔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목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신 뒤에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몸이 더 피곤해지거나 심지어 아침 내내 나른함이 계속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자연 꿀에는 열에 매우 민감한 많은 효소와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온도가 약 60도를 넘기 시작하면 꿀 안에 있는 많은 귀중한 성분들이 점차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게 되면 유익한 성분들의 상당 부분이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남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당분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의 피로감과 입 마름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첫 번째 실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구매하고 있는 꿀의 종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마트에 가서 꿀을 살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색을 봅니다. 투명도와 윤기를 봅니다. 병에 붙어 있는 매력적인 문구들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빨리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바로 가격입니다. 색이 예쁘게 황금빛인 꿀 한 병이 있고 가격도 다른 것보다 저렴합니다. 보기에도 아주 달콤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을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병 뒤쪽에 아주 작게 적혀 있는 한 줄의 문구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구에는 보통 설탕으로 사육된 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꽃꿀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벌에게 설탕 용액을 먹여 만들어진 꿀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꿀도 색이 매우 예쁩니다. 여전히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은은한 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농축된 설탕 시럽에 가깝습니다. 자연 꿀의 경우 벌들은 여러 종류의 꽃에서 꿀을 모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꿀 안에는 많은 자연 효소, 항산화 물질, 그리고 몸이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생리적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으로 만들어진 꿀의 경우에는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농축된 설탕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몸이 그 정도의 당을 어느 정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수분을 잃게 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은 더 느려집니다. 이때 우리가 매일 농축된 당을 몸에 더 넣게 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혈관들, 즉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약 65살 정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을 이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꿀을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항상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혈액이 매우 끈적해지고 흐름도 느려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야 우리는 그분이 매일 마시고 있던 꿀이 사실은 설탕으로 사육된 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분은 영양식이라고 믿으며 사실상 농축된 설탕 시럽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혈액은 더 끈적해졌고 순환은 더 나빠졌으며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신장 속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점점 막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꿀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꿀이 자연 꿀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실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가 가장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매일 꿀을 드시면 몸에 에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을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여러 해 동안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비싼 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순수한 꿀이며 건강에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꿀을 물에 타서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술이 저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으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즉시 응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상황의 원인은 꿀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 요소에 있었습니다. 자연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더 이상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전기 신호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기 심부전 환자나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연 꿀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꿀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소량의 자연 꿀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면 꿀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꿀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 올바른 방법, 그리고 알맞은 양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꿀은 여전히 노년의 몸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부드러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꿀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꿀이 매우 좋은 자연식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꿀을 식단에서 완전히 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꿀은 여전히 자연이 인간에게 준 매우 귀중한 자연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꿀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사용한다면 몸에 꽤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루에 섭취하는 꿀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노년의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꿀의 양은 작은 숟가락 기준으로 3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를 지키면 꿀은 몸에 부드러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대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는 꿀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첫 번째 시간은 아침입니다. 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몸은 대체로 약간의 수분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조금 더 끈적해질 수 있고 몸의 여러 기관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부드러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장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 물에 자연 꿀 한 숟가락과 약간의 레몬즙을 더한다면 몸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밤 동안 잃었던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레몬은 소화를 자극하는 자연산을 소량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꿀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고도 세포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마시면 몸은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아침 습관은 아침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만이 아닙니다. 하루 중 많은 사람들이 몸이 처지고 힘이 떨어지는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입니다. 대략 오후 3시쯤 점심 식사를 한 지 꽤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경우 커피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가벼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으로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과 약간의 계피 가루를 넣은 음료가 있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하면 몸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간단한 음료가 됩니다. 제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바꾼 후 오후에 커피를 마실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서도 몸이 더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는 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3번 깹니다. 어떤 분들은 4번 깹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밤에
5번이나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잠에서 깨게 되면 수면이 자주 끊어집니다. 그리고 잠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다음날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가 일정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밤 동안 몸의 에너지가 너무 낮아지면 뇌가 우리를 깨우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소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몸을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이 잠자기 전에 아주 소량의 꿀을 사용할 때 더 깊이 잠을 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꿀을 약 반 숟가락 정도 드셔보라고 권합니다. 꿀을 입 안에서 천천히 녹여도 되고 약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소량은 몸에 부드러운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혈당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뇌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느끼면 몸은 더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노년의 환자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을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최소 5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낮 동안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생활 습관을 조정한 뒤 그중 하나로 잠들기 전에 소량의 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3번 정도만 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떤 밤에는 한 번만 깨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이제 꿀만 마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이해할 때에만 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꿀을 타는 특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년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이 좋지 않다고 들으면 단맛이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소금이 좋지 않다고 들으면 음식에 거의 아무것도 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심합니다. 어떤 음식이 해로울 수 있다고 들으면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식사에서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게 극단적인 규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몸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자연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2가지 중요한 숫자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통 어르신들께 권하는 하루 최대 꿀 섭취량입니다. 작은 숟가락 기준으로 3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몸이 이 점을 얻기에 충분하면서도 대사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0입니다. 이것은 꿀을 탈 때 물의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에 들어있는 많은 효소와 자연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거의 일반적인 설탕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을 타면 꿀의 자연 성분들이 더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꿀을 선택하십시오. 자연 꿀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들어진 꿀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점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사용하면 몸의 대사에 부담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떤 꿀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음식과 마찬가지로 꿀도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한 잔의 습관, 오후에 커피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을 하는 습관, 혹은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에 아주 소량의 꿀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몸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년의 환자분이 제게 하셨던 아주 단순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밖으로 걸어나가 공기를 마시고 자신의 몸이 아직도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피로에 시달리지 않는 삶, 잠이 너무 자주 깨지 않는 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삶.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바꿔볼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떠올리셨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꿀을 탈 때 끓는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꿀을 고를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음식은 이해와 균형 속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건강을 보다 부드럽고 과학적으로 돌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조금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항상 깊은 잠을 주무시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앞으로의 평온한 세월을 충분히 누리실 만큼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